자, 이번 시간은 175페이지 지문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권리 등에서 많이 나오죠. 아주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저당권자의 권리 등에서. 자,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요.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해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 분리해서 담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서 두 번 나왔었고요. 틀리게 답을 뽑았네요. 저당권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는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 지역권 관련해 최근에 한번 답을 뽑았거든요. 지역권에서도 반환 청구권 갖지 못한다가 출제 이슈.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로 저당권자도 다 반환 청구권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상 대유 관련한 지문들을 보겠습니다. 자, 교재 175페이지 두 번째 박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의 보상에 따라서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의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해서 옳게 구성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실수하는 부분인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보통 사람이 수용을 생각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근데 자, 수용, 공용징수 또는 수용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전 단계가 있어요. 협의 취득이 되지 않으면 어떻다 공용징수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무슨 소리냐면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 소유자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얼마에 팔아라 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팔겠다라고 하면 공용징수, 수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건 매매랑 똑같은 거야. 매매랑 똑같기 때문에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의 취득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싫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는 강제로 땅을, 보상금 주고 땅을 뺏는 걸 뭐라고 한다?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되면은 물상대위를 할 수 있지만 협의 취득에 있어서는 어떻다? 물상대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협의 취득은 뭐와 같다? 매매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저당권자에게 사업 시행자가 따로 이 보상금 주고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이때는 협의 취득은 물상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해서 협의 취득과 수용의 차이고요.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수용은 너무 쉬우니까 계속 협의 취득을 던지고 있는 거야. 3번, 저당권자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두 가지 있었죠? 그냥 보상금이 아니라 화재보험금 청구권,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다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76페이지 4번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다. 더럽게 어려운 지문. 자, 요거 설명드릴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을 한 사안입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 거의 다 공익사업을 한다고 하십시다. 도로 만든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 수용하겠죠? 안 팔면은 협의 취득이 안 되면 소유권 수용하겠죠?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자한테도 수용 보상금이 주어질 수 있어요. 수용하면 전세권을 마구대로 소멸시킬 수는 없잖아요. 전세권자에게 수용 보상금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저당권의 물상대위가 가능하다. 다시 소유물이 수용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게 될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어떻다? 저당권의 물상대위가 가능하다. 전세권이 수용당하게 되면은 똑같은 논리 구조로 전세권자에게 들어갈 보상금에 대해서 어떻다? 저당권의 물상대위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예요. 다시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전세권, 지상권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만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질문 이게. 몰라도 돼요.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왜? 답이 안 됐으니까. 4번 질문이요. 5번 질문.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 물건을 압류한 경우, 자,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어려운 질문. 답이 안 되죠. 자, 볼까요? 지급되거나 인도되기 전에 먼저 다
압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상금 얘기하면 쉽게 알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물건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 법에는 물건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요? 미리 압류를 해야지 어떻다. 지급되기 전에,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지 어떻다. 물상대행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 5번 두 개가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를 풀어가실 때 되게 힘든지 뭐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뭐지? 라는 지문이 무조건 두세 개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그리고 답은 항상 쉽게 뽑아요. 그 다음에 6번 지문 물상대유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틀렸죠? 제3자가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7번 대여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 물상대유성이 없다. 틀렸죠? 그래서 제3자연 압류도 가능하다. 다음 미리 압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면 그 4번, 5번이 몇 회 나왔냐면 27회 때 출제가 됐었죠? 4번, 5번 27회 써 있잖아요. 앞에 1번 가봐요. 자, 거기 앞에 3번 지문 봐봐요. 앞에 이제 3번 지문. 27회 때 별표 답이죠?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번은 쉽죠. 쉽다는 말이 좀 그런데 계속 이걸 강조를 했기 때문에 3번은 금방 눈에 띄어. 근데 4번, 5번 같은 것은 이상한 표현을 써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시험 볼 때 짜증내지 마시고 물상대유에 관한 설명이다. 그럼 몇 개 아는 지식이 어디에 있나를 찾아보셔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보통 수험생들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수용 보상을 받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물건 어쩌고 하면 뒤틀려버린다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답은 항상 쉽게 뽑는다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교재 176페이지.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축물을 축조했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일괄 경매 청구권 인정된다. 틀렸죠? 일괄 경매는 딱 한 가지 쟁점이라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어떻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동일했을 때만 어떻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요약집인지 하여튼 지금 이제 구성하는 게 요약집이 아니라 정답집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 그냥 딱 키워드 단위로.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정규 수업을 받으시고 제가 이제 따로 강조한 부분들.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그동안 주요 데이터로 분석됐던 것들. 일괄 경매하면 소유자가 동일할 것.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일괄 경매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뭐야?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계속 눈으로 봐두시잖아요. 일괄 경매 뭔지도 모르는데 소유자 동일. 일괄 경매 소유자 동일.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면은 나중에 일괄 경매라는 키워드가 딱 뜨게 되면 아, 소유자 동일. 이게 포인트가 딱 잡힌다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저당권 소형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수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왜?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그래서 옳은 표현. 자, 오른쪽에 지문 마저 보고 관련 기출 문제 묶어서 보겠습니다. 교재 177페이지.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맞죠?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2번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에 미친다라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게 답이 됐었네요.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을 메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3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틀렸죠? 등기가 돼야지 제3자가 눈치를 채는 거지. 등기 안 되면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4번 건물 저당권 효력은 끝머리 지상권에 미친다. 맞죠? 아까 외웠잖아요. 건물 저당권 지상권에 미친다. 임차권에 미친다. 이렇게 외우기로 했잖아. 그럼 문제를 풀어갈 때도 이렇게 끊어서 읽으셔야 된다고. 건물 저당권은 지상권에 미친다. 임차권에 미친다. 그래서 답이 됐고. 그래서 5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틀렸죠? 압류 후 발생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만 어떻다? 아, 이거. 자, 이거. 저당권 효력은 압류 후에 발생한 차임 채권에도 어떻다? 그 효력이 미친다. 압류 전이 아니죠. 압류 후.
이게 지금 사이드 지문으로 29회 때 출제가 됐어요. 좀 이따 보시면 30회 때 얘를 끌고 와서 또 답을 구성합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지금 179페이지 지문 하나 가볼까요?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 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해야 되고 변제하지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되죠?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저당권에 있어서 자, 경매 청구를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원본, 이자, 위약금 세트했었죠? 원본, 이자, 위약금. 설정 계약할 때 보통 약정하는 거야. 그런데 손해배상금, 지연배상액은 얼마? 1년까지만 인정한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 비용도 받아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경매할 때는 이렇게 1년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건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9년까지 끌어버린 경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2년 지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자, 돈을 빌렸던 갑이 을한테 만약에 저당권 말소 등기를 청구를 하려면 2년분의 지연 배상액도 당연히 여타 지급을 해야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가 경매를 붙이게 되면은 1년분의 지연 배상액만 받아낼 수 있다고요. 왜? 뒤에 병이라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얘기야. 만약 후순위 권리자가 없으면 2년이고 3년이고 다 지연 배상액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분의 지연 배상액만 받아낼 수 있다. 그럼 나머지 못 받느냐? 얘가 배당받고 남는 금액에서는 또 배당받을 수 있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지켜주자 이런 취지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경매가 넘어간 게 아니라 갑이 이제 좀 늦게나마 돈을 갚는다고 원본, 이자, 위약금 그리고 2년이 지연됐으면 2년간의 지연 배상액까지 다 지급을 해야지 뭘 할 수 있다고?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경매를 붙인 케이스가 아니라 중간에 늦게라도 돈을 갚는 케이스라고요. 그래서 별로 중요치는 않아.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80페이지는 제3취득자의 권리는 지금 설명 안 드리게 될 거고요. 이제 여러분 교재 앞에서부터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나머지 내용들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7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보니까 갑은 그 소유 나대지 X에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서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상황 간단하지. 갑 소유의 X 토지에서 을이 어떻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후 병은 X 건물을 X에 이 X 토지에 건물 Y를 신축해서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 토지를 임차해서 Y를 완성한 후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병이 뭐가 된다? 임차인이 되게 되는 거죠. 병이 임차인이 되는 거죠. 얘기는 긴데 병이 임차인이 된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다 뭘 Y 건물을 신축을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Y 건물을 완성한 후 Y의 정명의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해서 새끼들 복잡시 이렇게 갑을 병정이 어떻다?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제 그림 그리면 이런 얘기야. 다시 갑소유 X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Y 건물을 신축하고 Y 건물을 담보로 해서 에타타 정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실제 시험 현장에 너무 어려워요. 1번 질문.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해서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맞죠? 이건 뭐 사례 그릴 것도 없이 저당권의 이전이라고 양도라고 하는 것은 자 피담보채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오른표. 2번. 자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 뭐야? 일괄 경매는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토지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고요. 건물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 병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괄 경매는 어떻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을 안 그려도 지문 보고 거꾸로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희 강의할 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지만은
자, 1번 질문 따로 안 봐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옳은 표현 되는 거잖아요. 2번 일괄 경매. 그럼 키워드가 뭐야?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그럼 소유자가 같은지 틀린지 그때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 거죠. 3번 질문.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을 받아서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대한 임차권은 무에게 이전된다. 아까 기억해 볼까요? 건물 저당권 임차권에 미친다 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건물 저당권 임차권에 미친다 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지금 얘가 그렇게 사안이 복잡한데 정의 갑을병정이 저당권을 실행했다고 이것을 무가 낙찰을 받았다고 그럼 당연히 임차권도 따라와야 된다고. 와, 뭐, 이 어려운 걸 이제 막 이해를 하십니다. 막 스스로 기특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 너무 그 긴장을 놓을 건 없어요. 내일 되면 또 잊어먹게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경매가 있으면 무조건 넣다. 다시, 요건 맞구나. 다시. 정의 저당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되는 거야? 정의 저당권이 되는 거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이 되잖아요. 그럼 토지에 관한 저당권은 소멸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이 건물에 저당권 몇 개가 있으면 얘가 말소 기준 권리에서 밑에가 모두 소멸하는 이런 논리가 되는 거고 건물에서 경매 청구를 하면 토지에 관한 저당권은 별개의 문제니까 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5번 질문. 갑이 X를 매도하는 경우, 갑이 X 토지를 매도하나요? 누구한테? A한테 매도한다 하십시다. 그때, 자, 이 을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액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물상대액권은 두 개만 외우셨어. 하나가 뭐야? 수용보상금 청구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화재보험금 청구권. 상당히 뭐 나름대로 많은 주제를 담았던 문제. 그 정도. 그 다음 여러분 교재 177페이지 27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당권 효력이라는 게 21회 때, 26회 때, 29회 때, 27회 때, 30회 때 등 이렇게 출제가 돼. 다시 저당권 효력 세 가지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이슈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배제 특약이고 등기돼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한편 저당권을 실행을 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면 차임 채권에도 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세 가지로 이슈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기억번 자 지금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이 증축돼서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 이걸 뭐라고 한다? 부합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부합물에서 미치는 거죠. 두 번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을 경우 토지 임차권, 건물 저당권은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했었죠. 그죠? 건물 저당권은 임차권에 미친다. 자, 이 문제 그 다음에 디귿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되고 뒤에 대지 사용권. 이것도 세트로 가는 거죠. 이건 집합 건물법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경매가 넘어가면 구분 건물에 관한 소유권 외 공용 부분의 사용권, 대지 사용권도 세트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종된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대지 사용권이라는 걸 세트라고 아파트를 팔았을 때 대지 사용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지 대지 사용권만 따로 남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나름 어려웠던 구분 소유권에 관한 주제 해서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27회 때 나왔었죠? 27회 때 니은번을 보니까 자 건물 저당권 임차권에 미친다 나와 있죠? 이거하고 여러분 자료 177페이지 오른쪽 핵심 지문에 4번 지문 보게 되면 건물 저당권 지상권에 미친다 해서 29회 때 나왔죠? 똑같은 문제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된다고? 27회 때는 건물 저당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걸 주제로 뽑아냈었고 29회 때는 건물 저당권 지상권에 미친다. 이렇게 나온다고. 어쩌고 매치고라고. 그럼 또 이제 임차권 얘기가 또 나오겠지. 그래서 그 정도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78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2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당사자 사이에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저당권 설정 전에 점점점 저당 부동산의 종물 나와 있죠? 종물 부합물은 어떻다?
설정 이전이고 이후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물 부합물에 대해서는 따로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력이 미친다. 니은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물 나와 있죠? 이전 이후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전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합물 종물은 어떻다? 저당권력이 미친다. 디귿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그 뒤에 차임채권 나와 있죠? 이건 안 미치죠. 압류 후가 미치는 거죠. 압류 후가 미치는 거죠. 이거. 자, 저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청구를 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 대해서는 어떻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게 몇 회 때 나왔어요? 30회 때 나왔었죠? 압류 이전에서 이거 나가래가 되는 거죠? 다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177페이지 5번 지문.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전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리고 다시 178페이지 디귿번 압류 이전 차임채권 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걸 예시를 하고 있죠? 그죠? 디귿번. 아까 5번 점유나 디귿번 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고 다 같은 문제 계속 낸다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새롭게 나오고 말고 이걸 신경 쓰지 마시고 기존에 다뤄졌던 왔던 주제나 똑바로 외우자. 이게 제 주장이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거저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막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지금 이건 결과적으로 지금 8년 동안 아까 21회 때 지문이 하나 있으니까 4번 출제가 된다고. 겁나 중요한 지문.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관련한 문제 보니까 교재 178페이지 29회 22번 문제. 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세트, 원본, 위약금, 이자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저당권 실행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지연배상금 1년분 해서 답은 몇 번? 4번. 4번은 전혀 관련 없는 얘기죠. 외워서 푸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웠던 거.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 179페이지 경매에 따른 권리 소멸 등 관련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24회 때 나왔던 문제. 요즘에 잘 안 내요. 자,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이슈가 되냐면은, 자, 저쪽에서. 공인중개사 법할 때 경매할 때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갑은 X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했다. 자, 그래서 X 건물의 등기부를 보니까, 야, 1번 저당권 누가 갑이 자, 저당권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다. 2번 누가 전세권은 누가 을이 취득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과세는 X 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정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해서 3 유치권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됩니까? 말소 기준 권리 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중간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네 번째 있다는 얘기야.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네 번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주 얘들 문제 잘 만들어. 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거 있었잖아요. 그 문제랑 혼란을 없애기 하기 위해서 먼저 유치권이 성립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 문제를 구성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애들 보면 진짜 똘똘해. 진짜 새끼들도 진짜 똘똘해. 깔끔하게 문제를 구성해. 자, 그래서 사안 보니까 갑이 경매 신청이 있다. 얘가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됩니까?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그럼 얘를 포함해서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데 등기되지 않는 권리, 유치권은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된 권리만 소멸한다고 해요. 유치권은 등기된 권리가 아니라 점유를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건물을 매수하면 X건물을 목적으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틀렸죠? 유치권은 소멸 안 한다고요? 유치권 분묘 기준권은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가 있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뭘 주장할 수 있다고? 매수인한테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유치권이 소멸해버리면 매수인한테 유치권 주장할 수 없잖아요. 자, 2번 점은 을의 경매 신청으로 자,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고 배당금 전세권 반환되지 않으면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돼? 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 간에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저당권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가장 선순위가 뭐가 된다?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야. 그럼 밑에 있는 권리는 일단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게 될 텐데 유치권은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 해서 2번 질문 갑의 저당권과 정의 유치권에서 틀리게 뽑았죠.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이렇게 가야 돼. 3번 병의 경매 신청으로 유치권자도 특수하게 병이 어디 있어? 병이 저당권자가 있었나요? 병이 중간에 여기 다시 가겠구나. 자, 지금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자, 3번에 있는 게 저당권, 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4번이 아까 유치권이고, 5번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이런 순서라고요. 해서 병이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됩니까?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저 1번 저당권을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데 유치권은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답은 3번 뽑았죠.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4번 가볼까요? 자, 정의 경매 신청으로 유치권자도 뭘 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럼 얘가 경매 신청은 당연히 유치권도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겠죠. 정의 경매 신청은 말소 기준권이 1번 저당권이 될 텐데 어쨌든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어떻다고요? 당연히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권리가 소멸합니다. 전세권을 다 포함해서. 자, 5번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금으로 매수하면 을의 전세권 등 다 틀렸죠? 갑의 경매 신청의 모든 권리는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한데 뭐는 제외한다? 유치권은 제외한다. 요 정도까지 해서 저당권자 권리 등 보셨고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